국가 중개사를 맡은 책임 간부들이 국가 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 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요즘 북한 내부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초에 8차 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대거 교체한 이후 불과 6개월 동안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3번이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에는 두 번째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서 당정 간부들을 준엄하게 질타하고 문책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이게 예사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김정은이 비상방역 대책과 관련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서와 그로하여 초래된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 당 및 국가 간부들의 비당적 행위, 보신주의, 태업행위, 간부들의 비혁명적 투쟁 자세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표현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보도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방역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 때문에 책임 선상에 있는 간부들이 엄한 문책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 김정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중대 사건은 뭘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죠. 방역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면서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 대사들이 임기가 끝나도 귀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북한 해안으로 표류해간 해수부 공무원을 구조하지 않고 난사해서 불에 태운 것도 북한군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인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한 일로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도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김정은 체제를 흔들 변고가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 떠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건이 체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관측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방역 전선에 정말 중대 사건이라고 할 만한 엄중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경 봉쇄 조치 위반 행위를 과장해서 쇼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방역 문제를 떠나서 김정은이 그간 보여준 행보, 그리고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서 행한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김정은도 솔직히 인정하고 있죠. 2018년부터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대중 수출이 치명타를 받은 데다가 작년 1월부터 코로나 비상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가 1년 반이나 계속되면서 장마당 경제까지 고사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작년 태풍의 영향으로 심각한 식량난까지 겪게 되었으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김정은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량미를 풀면 배고픈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은 그 대신 군심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둘째는 김정은이 2년 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항하여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자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발동해서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자고 호기 있게 큰 소리는 쳤지만은 이게 과거에 참담하게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미국과의 딜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노이에서 핵물질 생산만 전면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이런 고난의 행군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 과욕과 오기를 부리다가 딜을 놓친 게 내심으로는 좀 후회가 될 겁니다. 미국의 의도도 제대로 모르면서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면 제재 해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처럼 사주한 문재인 정부가 원망스러울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감언 이슬에 넘어간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겠죠. 셋째, 그렇다고 김정은이 자기 판단의 오류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실패한 자력갱생에서 성과를 내어버리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당과 정부는 복지부동입니다. 간부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김정은은 우라통만 터지는 겁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놓고 수시로 당 중앙위원회다, 정치국 확대회의다, 당 세포조직회의다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소집해서 당신들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냐 하고 호통치고 목 자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회의를 자주 한다는 것은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너무 자주 간부들 군기 잡고 문책만 일삼으면 다들 내성이 생기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조직의 공통된 생리입니다. 북한이라고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넷째, 김정은이 유체이탈 화법에는 탁월한 재주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 위기는 자연재해와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은 김정은의 과욕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김정은이 이미 갖고 있는 핵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만 했다면 제재 해제받고 식량도 필요한 만큼 그저 얻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있는 핵만으로 모자란다고 더 만들겠다는 과욕을 부리다가 하노이에서 딜을 놓친 거죠. 따지고 보면 경제 위기는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자초한 겁니다. 자업자득인 셈이죠. 그런데 수시로 회의 소집해서 이걸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간부들을 사정없이 족치고 이걸 북한 신문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만드는 것은 고도의 통치술입니다. 이걸 두고 김정은이 솔직하다, 개명군주다, 성군이다 하고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선대들보다 통치술이 한 수 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김정은 총석이 동지는 미국과 정면 대결해가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거구를 이끌고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썩어 빠진 간부들이 사보타지나 하고 자빠졌으니 공화국이 맨날 이 모양 이 꼴을 못 면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장관과 참모들을 질책했다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장난친다는 소리나 들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당과 정부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간부들 깨는 모습을 보면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혼내주는 듯한 그런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박수치고 힐링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김정은 체제 위기로 이어질까요? 북한 포갑 체제는 하루라도 빨리 무너질수록 북한 주민을 위해서나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빨리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과 실제로 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망하면 좋겠지만은 제 눈에는 아직 당장 망할 징조는 안 보입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해지는 것만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가 신정체제, 티오크라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헛짚기가 쉽습니다. 신정체제가 뭡니까? 종교 지도자가 세속적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북한은 세속적으로는 국가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본질은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른 공산 독재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련과 동구 공산 국가가 망하고 30년이 지나도록 북한이 망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영혼까지 지배하는 신정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온으로서 당 총서기와 국무위원장이라는 세속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주민을 김일성교로 쇠뇌하고 교주 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소유하고 모든 공직을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세속적 권력만으로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벌이 하나밖에 없고 그 재벌이 그 나라의 90%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경영 실적이 나쁘다고 오너가 책임질 일은 없고 사장과 임원들을 자르고 새 경영진을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재벌이 사원들의 생사 여탈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원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교의 교주라면 경영 실패로 교주가 쫓겨날 가능성은 더 줄어듭니다. 사원들의 신앙심이 살아있는 한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사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교주를 몰아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교리와 세상의 현실 간의 괴리가 커지고 교리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용을 상실하면 교인들의 신앙과 교주에 대한 충성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 공동체가 해체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무너진 후에 주체사상이 북한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사실을 뻔히 보면서도 한국 주사파의 3분의 1은 시대의 대세를 외면하고 전향을 거부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된 것만 봐도 맹목적 신앙이란 게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교지의 신통력이 없어지고 예언이 자꾸 빗나가면 신도들의 신앙심은 점차 약화되겠죠. 신앙심이 흔들리면 교주는 어떻게 할까요? 부흥회를 자주 열어야 합니다. 당 간부들은 김일성 교회 성직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당세포 책임자 대회 같은 게 일종의 성직자들의 부흥회 같은 건데 부흥회를 너무 자주 여는 것은 성직자들의 신앙심이 흔들린다는 징조입니다. 김정은 교주가 교실을 할 때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합창하지만은 성직자들의 가슴 속에는 교리와 교주의 가르침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려고 난리를 피우며 문재인 정부를 겁박한 이유는 뭘까요? 대북전단에 교주의 신성을 모독하고 김일성 교회에 대한 신앙심을 파괴할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도들이 김일성 교를 버리고 교주를 몰아내는 데는 경제 위기가 신앙의 위기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군부 쿠데타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부대의 지휘관은 당에서 파견된 정치 장교의 통제하에 움직입니다. 인접한 부대의 지휘관들끼리 만나서 밥 먹거나 술 한잔 하는 것도 인민군 총정치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보통 총정치국장이 총참모장보다 위에 있는 것도 당이 군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북한에 변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김칫국부터 마실 때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교의 사상적, 신앙적 지배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북한의 민초들과 엘리트들을 의식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김정은 체제는 버티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